제가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가 하나 둘 느는 재미에 이렇게 좀 영상을 많이 찍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이슨 라다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 안녕하세요. 제이슨 라다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오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아니면 검색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호주 오시기 전에 내가 호주에서 과연 취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뭐 유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저처럼 뭐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민법무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실제로 호주에 나중에 가면 취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꽤 괜찮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한 이유는 최근에 어떤 분이 그 네이버 카페, 호주 관련한 네이버 카페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는 좀 제가 천성이 게으른 관계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드렸던 답변이 제가 꽤 여러분한테 그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이거 괜찮은 생각이다. 근데 나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 이렇게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면, 나는 지금 비자가 없어. 혹은 나는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딸 거야. 혹은 나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거야. 영주 비자를 받을 거야. 그런데 호주에 가면 내가 취업이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두려움이 있거든. 근데 혹시 내가 취업이 될 수 있을까? 너는 호주에서 일을 해봤잖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히 저는 IT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IT 관련 경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 5월로 IT로 가려고 하는데 IT 경력이 있어. 5월 비자로 가려고 하는데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가족이 있는데 나는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뭐 이민을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다양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취업 여부.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취업 여부를 정확히 알려드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는 베트남 이민자가 나 한국에 가면 비자만 얻으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를 그분들이 물어보면 답을 바로 해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그런 답변은 좀 어렵거든요. 운이 좋으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 한국으로 오려는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 실력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국에서 엄청 필요한 경력을 갖고 있거나 실력이 좋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호주로 나중에 오시려고 하시면 이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취업이 될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사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호주에 살고 있지 않잖아. 나는 아직 워킹을 가기 전, 나는 아직 영주권을 따기 전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봐? 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거나 알바를 했거나 하셨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거나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업장을 찾아가서 실제 얼굴을 보고 면접을 많이 보지만, 만약에 IT를 예로 들면 한국에서 지원할 때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뭐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데서 찾아서 이메일로 원서를 넣죠. 그러면 서류 필터링을 걸러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전화로 면접을 볼 수 있냐, 아니면 간단한 걸 물어보죠. 그러면 아까 예로 들었던 베트남 사람도 한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어디에서 지원을 할 건가? 근데 호주는 대부분 sek.com, sek.com.au, 거기서 이제 보통 대다수의 공고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력서, 커버레터 두 가지를 준비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단, 지원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민 영주권을 받고 이민 오신 다음에 이제 내가 취업 같은 걸 하려고 구직을 할 때도 이력서 쓸 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절대 내 영어 실력에 대한 언급이나 내 비자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흔히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나 영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나는 지금 임시 비자거나 나는 스폰을 받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이력서에 제일 먼저 내가 언급을 해서 나를 뽑아주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도 이직을 꽤 많이 했고, 큰 회사, 작은 회사,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동료들에 비하면 전 정말 이직을 많이 하고 원서도 많이 쓰고 면접도 많이 합격하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내가 굳이 나의 단점을 이력서 상단에 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도 거기서 이제 저희 팀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식닷컴에 공고를 내봤거든요. 식닷컴에 공고를 내면 정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순식간에 제대로 된 이력서, 아니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것 같은 이력서, 커버레터까지 해서 수십 개가 당일에도 바로 날라옵니다. 그런데 인사팀이 보든 아니면 그 사람을 뽑을 팀장이 보든 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난 영어가 부족하고 그러면 인사팀에서 그 사람을 혹은 팀장이 뽑을까요? 절대 안 뽑아요. 그 뒷내용은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고 제하게 되죠. 나는 호주의 대다수의 회사들은, 어느 정도 비율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꽤 많은 회사들은 스폰 비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가 굳이 스폰 비자를 해주려고 생각을 안 하는 회사들도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도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스폰을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회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회사 규모랑 그런 기준을 갖췄을 때 스폰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귀찮음과 조금의 비용을 감수하고도. 그런데 이력서 상단에 그걸 무조건 적는다고 치면 제가 사장이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내 영어 실력, 나는 영어가 몇 점이야, 이런 거 굳이 적을 필요가 절대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비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절대 적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한인 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기 때문에 비자 타입을 상단에 명시해달라고 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호주에 와서 호주 회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타입이나 내 영어 실력을 절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언제 걸러지느냐면 처음에 헤드헌터나 아니면 회사에서 전화 올 때 그때 영어 실력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 다양한 걸 물어봐서 그때 바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비자의 얘기는 한참 더 뒤에 나옵니다. 호주 회사에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한국에서 알아보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나 커버레터를 완벽하게 적고 식닷컴에서 찾아서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전화가 오겠죠? 전화가 와서 너는 그 경력이 있어? 네 이력서를 봤는데 마음에 들어. 이렇게 오면 다 얘기를 하고, 너 언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잠깐 호주에 없고 해외에 잠깐 나와 있는데 혹시 전화로 혹은 스카이프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면접 기회를 더 만들고 온라인으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온라인 면접은 되지 않고 혹시 너 해외에 있니? 이렇게 해서 거기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러면 100군데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서류 통과가 되는지, 아니면 호주 회사에서 보통 처음 전화 와서 이제 1차적으로 걸러내는 걸 폰 스크리닝이라고 하거든요. 헤드헌터들도 많이 하는데 1차로 전화가 와서 내가 어느 정도 그 폰 스크리닝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스카이프 면접이나 아니면
얼마나 실제로 와서 해달라고 하는지를 통과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원을 100군데를 했는데 서류 통과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워홀 비자나 영주 비자나 어떤 비자로 오셔서 똑같이 서류를 내고 지원한다고 해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마치 호주에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호주 내 주소를 하나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화번호를 깜빡하고 안 적었나 보다 라고 하면 이메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뭐 가능하시면 호주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도 좋고, 아니면 뭐 스카이프 같은 걸로 세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셔도 될 것 같고. 자, 식닷컴에서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 좋은 창구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IT 하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링크드인에서 계정을 만드세요. 링크드인이 뭔지는 아마 대다수가 아실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취업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링크드인이 해외에서는 정말 그걸 통해서 취업이 많이 되거든요. 그걸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저도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제가 나는 지금 적극적이진 않지만 어떤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거야 라고 이제 상태 셋업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헤드헌터들이나 아니면 뭐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링크드인 꾸미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하나 찍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링크드인에 내 이력서랑 내 모든 거를 제대로 준비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사는 곳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주에 있고 뭐 회사 이름만 영어로 적어놓으면 이제 담당자가 보기에도 호주에 살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호주에 있는 회사를 다니나 보다 생각하면서 면접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얼마나 나한테 많은 연락이 오고 1차든 처음에 폰 스크리닝이든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이든 기술 면접이든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걸어갈 수 있다. 내가 거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비자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바로 오시면 돼요. 이미 충분한 영어 실력이나 이미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내가 서류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뭐 이력서나 그 커버레터, 레주메나 커버레터를 잘 못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픈 얘기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적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계속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호주에서 얼마나 먹히는 사람인지, 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먹히는 사람인지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사실 간단하지만 내가 호주에 오지 않고 호주에서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를 미리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지원을 해보는 건데 이게 뭐가 될까? 하지만 이걸로 분명히 나중에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호주에 한 발도 닿지 않고도 내가 호주에서 얼마나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어떤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서 면접을 많이 그런 보는 쪽의 분야는 이런 게 좀 불가능하죠. 그거는 실제로 사실 오셔서 여행이라도 잠깐 오셔서 실제로 가서 면접이나 트라이얼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방법이 또 중요한 건 내가 호주에서 영주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 합법적인 비자가 없고 관광 비자나 아니면 뭐 다른 비자로 와 있는 사람도 내가 마치 이미 영주 비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입사 지원을 하고 최종 프로세스까지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나는 비자가 없는데 스폰서를 해주면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합법적인 비자가 없다고 지원조차 못 해보는 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영주권을 따면 그때부터 난 입사 지원을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한참 먼저 내가 지금 학생 비자여도 한국에서 이미 졸업도 하시고 경력도 있으셨으면 일단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스폰을 받고 아니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